네, 국내 시장을 진단하고 유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데이터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교보증권 광화문지점 박병창 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해외 시장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데이터로 보면은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도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십니까? 예,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준은 9월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한 1회 정도 인상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면서 최적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동결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시장 분위기였다면은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구나. 사실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시장이 많이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지만 또 금리가 너무 또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그것도 부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9월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연내 1회 정도, 그렇다면은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로서 최적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달러 약세, 그리고 엔화와 원화는 강세로 갔고요. 채권 수익률은 하락으로 갔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매수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단기적으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 12월에 금리 결정 이전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큰 악재가 나올 만한 것이 특별히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변 악재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러한 시장 강세의 흐름과 수익률 게임이 계속 이어지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11월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이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안도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세를 보이면서 또 시장을 끌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 상황도 좀 더 진단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으로 어저께 있었죠. 물론 고점으로부터 내려온 것은 단기적으로 연속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그 매물이 약간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전반적으로는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우호적 시장 분위기에 우리 시장도 동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저께 현선물 동시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5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466억 순매수를 했고 선물 시장에서 7,700억 순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 이것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됐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향후 단기적으로 한 1, 2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이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용이 견고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경기 예측을 하는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신규 실업 시장 청구 건수나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자동차 판매, 소비자 기대 지수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 이 경기 선행 지표들이 최근에 회복세가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이제 그러한 회복세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고 향후 완만하게 금리 인상을 시세한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의 부분 그 스탠스는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과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국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국이 지난번에 8월에 TFS 도입이 있었습니다. 텀 펀딩 스킴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가계 및 기업 대출에 연동해서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금리 인하 효과와 함께 은행권들은 저리로 돈을 빌려서 가계나 기업에 대출해 줌으로써 은행권의 수익성 저하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즉 좋은 정책이 하나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일본의 통화정책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본원통화 공급량에서 장단기 금리 일드 커브 변경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더불어서 22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당분간 악재 없는 시장 환경 속에서 수급에 의한 순환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수익 위험은 계속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금리 동결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나온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시장의 걱정보다는 이제 수익률을 내기 위한 이제 종목 찾기에 더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거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시장을 누를 만한 악재가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일본 연달아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밝혔기 때문에 란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수급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종별로 봤을 때 이 반도체나 국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 또 몰리면서 주가가 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화면을 보고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1.7% 강한 상승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고 기관도 함께 팔면서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의 상위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한국전력 기관은 팔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두드러졌고요. 이 화장품주 가운데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9월 들어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매수세가 돋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현대차, 기관은 현대모비스를 담으면서 특히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기관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 상승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매수세도 강하게 나타났고요. 최근 또 SK하이닉스 주가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죠. 어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가 강했던 네이버 어제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한 반면에 기관이 매수를 해줬고요. 현대산업과 현대중공업 합병 이슈가 있는 현대증권까지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어제 또 건설과 조선, 중건주들의 반등도 두드러졌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유증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이 강한 AP 시스템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강하게 나타났고 무려 주가도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기관은 원익 IPS, SK머티리얼즈, 테스, 동진세미캠, 비아트론과 같은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꾸준히 나타나면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이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별 특징주 짚어봤는데요. 업종별로도 특징적인 흐름 하나하나 좀 살펴주시죠. 이제 지금 보여주신 대로 뭐 LP 시스템 이런 종목에 외국인들이 이제 강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제 하루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IT 중소형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IT 중소형주들이 모두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을 하는 날 IT 중소형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신고 지수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IT 중소형주가 강한 상승을 할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00을 넘어서 한 803, 6 요 정도 됐다가 다시 한 790까지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어제 종가 지수로 81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모습은 대만의 강세 그리고 미국의 IT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반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을 함으로써 어제 테스, 유진테크, 이녹스, ENF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초강세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우리 시장에서 하반기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그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를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직전에 3,000포인트를 갔다가 다시 조정을 보였다가 어제 종가의 기준으로 3,139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추석 이전에 굉장히 그 중소형주들이 좋지 않고 코스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수급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미약품이 올라오면서 셀트리온, 큐리언트, 동아ST 이런 몇몇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반적으로는 그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우리 시장의 그 업종을 이렇게 본다면은 반도체 관련 업종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많이 하락한 대형주들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 세 가지의 그 움직임이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 시장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 흐름을 이끈 게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 부품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처럼 또 제약 바이오주 그동안 부진했었는데 또 반등 흐름 확인하는 흐름까지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 시장에서 뭐 주식, 뭐 채권, 환율까지 모두 다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일단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또 이슈를 꼽아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그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추석 이전에부터 그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단기 수급에 의해서 등락하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스캘퍼나 데이트레이더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많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급등했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증권방송이나 또 저희처럼 증권사 임직원은 그런 매매에 부추기는 행동을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가치주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 속에 나타났을 때는 정치 테마주가 힘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을 잠깐 말씀 좀 드리겠는데 8월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주식 부분에서는 8월에 1.8조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467조를 우리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총의 30.5% 정도 되고 있거든요. 요 말씀 왜 드리냐면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2015년 4월에 471조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지금 현재 467조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미국과 유럽의 주도로 해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 장세의 피크를 향해 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있다. 12월에 금리 인상하면 안 되냐를 벌써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거 2015년에 피크를 치는 최고치에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당분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계 자금이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걱정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좀 벗어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마지막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주지 않습니까? 그럼 10월과 11월이 있는데 적어도 한 2개월 정도는 우리에게 안도 랠리 그리고 상당히 좋은 우호적 환경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을 좀 위쪽으로 보면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처음에 제가 정치 테마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자꾸 찾지 말고 시장의 핵심으로 가서 핵심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그 가치 대형주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이렇게 핵심에서 내가 거래를 해야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주도주를 찾아가면서 거래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조금 더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습니다. 이제 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제 굵직한 이벤트를 보내고 3분기 어닝 시즌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안도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좀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지금 어닝 시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분기 어닝에 이제 좋을 것들을 좀 찾아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2분기에 IT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4분기에 그 수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저도 설명을 드릴 때 이 IT 종속들이 올라가지만 지금 수익성이 좋은 게 아니고 수주에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수주의 기대감이 이제 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3분기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많은 종목들이 그 소위 그 라이센스 아웃 에러라고 하는 라이센스 아웃이
이번 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막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 정말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낙폭 큰 종목들이 상승할 때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그런 종목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사서 기다리면 오르겠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들의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 이후에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 종목에 CJ를 넣었는데 CJ가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CJ 차트와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제 시장이 안도랠리를 하면서 저점으로부터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첫 양봉이 났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지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또 관심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자회사들, 이 계열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있는 CJ와 함께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SK머티리얼도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까지 탄탄합니다. 이 두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데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로 보는 증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